그렇지만 우리 분야에 아주 천재적 학자입니다. 저는 다 천재적 감수성이에요. 대략 1시간 한 20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루하시더라도 참고 한 줄이라도 쓸만한 말이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아파트의 가격 문제, 이것이 거의 주택 문제의 대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실제로는 뭐 그렇지는 않다라는, 오히려 더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방향으로 리스트럭처링 될 거다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지금까지와 같은 아파트 중심의 가격 중심의 어떤 주택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현재로서도 보면 김수현 교수님이 많이 고생을 하셨던 주거권, 주택 기초생활 문제,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최근에 2,000개가 넘는 지역에서 동시적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재생 문제, 뭐 이러한 것들이 또 새로운 문제로 이렇게 드러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들도 그럼 끝까지 갈 거냐? 그렇지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미래의 주택 문제와 주거 양식의 쟁점은 뭐가 될 건가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그렇다고 해서 주택 가격의 문제가 완전히 사라질 거냐? 또 그렇지도 않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주택 보급률이 110%가 넘어서도 가격의 변동성 문제는 계속 생긴다.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따지고 보면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팔아치우는 게 투자의 핵심인데, 그러면 가격의 변동성이 있어야 저점과 고점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봐도 역시 미래에도 주택가격 변동성 문제는 여전히 발생을 할 거다. 왜 그러냐? 주택보급률 110%가 넘더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금융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게 되면 파생상품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주택 관련 파생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파생상품들은 특히 뭐냐면 기초자산을 퇴색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한 파생상품은 여러 가지 자본기관에서 투자하기가 용이한 상품으로 가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품들은 국제적으로 또 자본들이 개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걔네들도 주택보급률이 110%가 넘은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급등을 하고 급격히 하락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결국 남의 나라까지 못 살게 보는 이런 상황까지 갔었던 경우를 우리가 최근에 알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스페인도 그랬고 영국도 그랬고 아일랜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가격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 다만 가격 문제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은 종래의 그 상황과는 다른 형태로 간다. 그거는 금융시장 구조와 그 다음에 세계의 자본시장, 금융시장의 변동성하고 연관된 그런 형태로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유형의 가격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미래에 그럼 주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무엇일까 하는 건데요. 빨간색으로 칠한 글씨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즘 아프리카가 난리가 났는데 모로코 같은 나라도 미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으니까 전문 예측기관을 두어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러한 국가적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기재부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논문 한 20, 30개 올려놓고 우리도 저런 예측기관을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로코 같은 나라도 체계적으로 저 작업을 하고 있다 하는데, 그만큼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으면은 CIA 홈페이지 한번 가보죠. CIA 홈페이지에 가보면 인구 구조의 변화, 세계 지역별 인구 구성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뭐냐, 그 다음에 각 지역의 미래는 어떨까,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핸드북 뭐 이런 것들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앙정보 차원에서도 이런 예측기관을 두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600년에 생산된 기술과 정보는 대략 그 정도 기술과 정보량은 2025년이면 한 이틀이면은 생산해서 유통을 시킨다 하는 겁니다. 과거에 한 해 동안 벌어졌던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2025년이 우리한테 먼 미래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볼 때 그때 돌아가시려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2025년 돼도
뭐냐, 우리가 대략 보면은 그 65세에 은퇴한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그 80 중반까지는 아주 쌩쌩하게 호가하는 부동산 분야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미치는 영향을 지금 미리 대비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프랑스 미래학 사이트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주로 하는 그러한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는 아파트도 우리는 졌다 하면 한 1000세대, 그 다음에 도시도 지면 아예 도시 하나를 2, 3년을 후딱 짓고 끝내버리잖아요. 그만큼 엄청난 똑같은 형식의 아파트를 대량 생산하고 대량해서 팔고, 파는 것도 1년 이내에 안 팔면 온 시민이 난리가 나잖아요. 미분양이라고. 그래가지고 대책세우라고 난리치고 이러는 사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었는데, 이런 사회가 움직이고 있다, 서서히 변하고 있다는 걸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최근에 보면 애들이 오디션, 박진영한테 가서 오디션 보려고 막 몇 년씩 생고생을 하고 뭐 이러는 게 이제 심심찮게 우리도 익숙해진 그런 사회고, 더 뒤로 가면 요즘 많이 나오는 뭐 교육 중심, 뭐 지식경제, 창조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스템에서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소유권하고 정주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그런 사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에 목을 매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겉으로는 투자 가능성이지만 실제로 또 한편은 뭐냐면 그 집에 우리가 실제로 사는 거죠. 소유하면서. 실제 그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살고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 생활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앞으로는 뭐냐면 여러 가지 가족 형태도 변하고 세상이 변하면서 굳이 내가 한 곳에 머물면서 평생을 살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건데, 그래서 유목사회 스타일로 이리저리 움직여가면서 사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량 생산, 대량 소비도 아니고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사는 사회가 아니라면 각자 이해관계에 맞춰서 떠돌이 생활하는 구조라면 굳이 지금과 같은 주택 형태와 주택 소유 구조와 특정한 도시에 머물러 사는 이런 시스템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주택 형태도 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우리가 보는 건 이 표로 보면 1980년대와 그 전 원설에 의해서 한국 사회가 지금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미래의 거대한 흐름에 대해서 연구한 것은 그렇게 다른 분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이나 환경 이런 부분은 미래 연구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 많이 엘비 토플러라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된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UN 미래 포럼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UN 미래 포럼에 가면, 그 홈페이지에 가면 미래 예측 기법을 26가지를 개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여러분들 무상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미래 예측 기법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예측을 해봤더니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 그런 트렌드를 사용한 그런 연구는 이렇게 국토공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나마 연구된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토연구원에서 3개년 작업으로 국토 대책 연구라는 것을 현재 시행을 해서 2차 연도까지 지금 마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국토연구원 홈페이지에 가면 여러분이 자료를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1차 연도 사업을 보면 우리나라 국토의